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2016년도 마지막 경마입니다. 마지막 경마인데 양일간 15개씩 30개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둘러 갈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 경마다 보니까는 두수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좀 엮여져 있어요. 편성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서 배팅을 한다. 좀 그런 마음을 일단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제인가요? 어제 오후부터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비가 왔어요. 오늘까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경주로가 지금 팥죽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동안 이제 이렇게 다져졌기 때문에 뭐랄까 물이 지금 고여 있어요. 상당히 고여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요일이죠. 지금 9시 40분인데 물이 배수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일 아침에 그 기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염화칼슘, 소금, 모래 보충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갔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래서 제가 경주를 많이 안 골랐습니다. 안 골랐고 또 어차피 이제 마지막 경마다 보니까 좀 어떤 모험 배팅 조금 이렇게 좀 배당을 노리는 배팅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오늘 경주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2월 24일 첫 경주입니다. 첫 경주 갈 텐데요. 1000m죠. 국내산 육군. 이제 좀 눈에 띄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 5번 승리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이경주의 미래등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고 어차피 승리시대도 인기권에 있는 마필인데 2살짜리 순말입니다. 순말이고 니온 필로닐, 필로닐 이런 혈통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혈통적인 기대치는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생김새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느꼈냐면은 저게 기존에 노련해요. 뛰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뭐 이렇게 주폭이나 자세 뭐 이런 것들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어차피 인기권에 있는데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경주에 출전하는 말 중에서는 이제 그 미래등불이 한번 이제 주행 심사에서 좋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뭐 승리시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1번 미래등불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역시 이제 어린 말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로의 어떤 모래 보충이나 염화칼슘을 좀 뿌린다면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승리 시대의 어떤 그 가능성, 잠재력 요거만 조금만 더 그냥 눈여겨 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첫 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역시 이세마 별정 경주입니다. 자, 이경주는 사실 눈여겨볼 마필이 좀 없죠? 없는데, 단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경주 이제 배당을 노린다, 터트려준다 그러면은 10번 축복의 열매입니다. 축복의 열매. 지금 계속해서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뭐 갑자기 지금 바뀌었죠? 기수가 바뀌었는데, 그 김옥성 기수가 조금 조심스럽게 조교를 했다면은 이 박현호 기수는 뭐 속된 말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강하게 타이트하게 좀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해가지고 한번 그 선행을 가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선행을 가보겠다고 조교를 했는데 선행을 좀 외곽 게이트라 좀 안쪽에 좀 빠른 마필이 있죠. 원더라이트가 있는데 좀 그래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경주는 인기마가 로열 빈체로 원더라이트, 루이반 이렇게 세 마필 있고 한일 매직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보다는 이 안쪽에 있는 로열 빈체로부터 원더라이트 요런 두 마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이 10번 그 축복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3번 로열 빈체로 같은 경우 체중이 많이 빠졌었죠.
데뷔전 때보다 체중이 많이 빠져가지고 주행심사 때보다 데뷔전 때 조금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중 체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원더라이트입니다. 5번 원더라이트인데 데뷔전 때 저한테 아주 뼈아픈 충격을 준 마필이에요. 충격을 준 마필인데 왜 안 봤냐면은 그 당시에 이 마필은 5번 원더라이트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아주 짧게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다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활용 타임을 보시면 역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맞아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라스트 활용 타임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역시 이제 이 뒷다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10번 축복의 열매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선행을 가버려요. 5번 원더라이트의 문세영 기수라면 선행을 가죠.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배당을 노리고 배팅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원더라이트가 선행을 나서면 외곽으로 어차피 축복의 열매는 돌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힘 소진을 좀 많이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을 노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운이죠. 축복의 열매가 선행을 가는 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복불복입니다. 근데 조금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믿지 마십시오. 오픈 게이트도 어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은 뭘로 뛰어요? 뒷다리로 뛴다.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다리는 방향을 바꾸는 역할밖에 못해요. 물론 이제 꼬리하고 같이 이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건데 크게 말의 어떤 능력을 뽑아내는 데는 앞다리가 하는 역할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뒷다리의 역할이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후구가 잘 생겨야 이제 그러니까 좀 어떤 능력이 나오는데 이 어린 마필들에서 특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직, 짧게 들어가는 거. 아주 그러니까 힘이 들 차 있기 때문에 뒷다리의 후구의 어떤 파워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짧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파행기까지 있으면 이런 게 여파가 경주에서 어떤 여파가 상당히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게이트 같은 경우는 믿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거리가 너무 길어요, 얘한테는. 그다음에 세븐즈 럭키입니다.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모래에 대한 어떤 적응력은 좋더라고요. 1000m에서 횡대로 4마리인가가 좀 펼쳐졌죠. 쭉 갔는데 그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떤 리듬감이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흐트러지지는 않았는데 열이다 보니까 라스트가 뭐 13초 2인가 뛰었죠. 13초 3을 뛰었는데 이 정도면 잘 뛴 거예요.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뭔가 아직 첫 경주에다 보니까 첫 경주에다 힘이 안 차 있다 보니까 쌈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맛은 없었어요.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역시 뭐 이 경주에서 세븐즈 럭키가 아마 인기 한 2, 3위권, 2위권 정도 나오겠죠. 어떤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고. 일단 홍주도룡이 조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약간 파행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주는 터지면 못 맞히는 경주. 그러니까 역시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내심 좀 배당을 좀 한번 노려볼까 싶었던 그런 마필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조금 뒤를 찾기가 좀 그래요.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제가 뭐 해가 내는 휴양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셔야죠. 누구예요? 이찬호 기수가 마지막
으로 이제 이찬호 기수가 이게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어떻게 탔어요? 조금 빠른 페이스였었어요. 빠른 페이스였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나오면서 모래를 맞았어요. 그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뒤로 가죠. 그래서 좀 다그치더라고요. 조금 다그쳐서 타이트하게 앞에만하고 좀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외곽으로 빼니까 걸음이 나오죠.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에 모래를 맞으면서 어떤 그 뭐죠? 어떤 그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런 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뒤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춤거렸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뛰면서 나오면서 바깥으로 빼면서 그때부터 걸음이 나왔다라는 것은 중간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여파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이 경기에서 가장 센 마필은 누구예요? 급시우예요. 급시우. 해간에는 지금 공백기가 있죠. 구절이 나와 있어요.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교를 좀 세게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하는데 급시우가 지금 이 경기에서는 제일 세요. 센데 안으로 기대는 거예요. 예전에 강명준 조교사가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조교를 갖다가 강명준 조교사의 조교가 말이 좀 안 돼인 상태에서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전에서 그게 역효과로 나온 건데 자 이제 이 13조로 옮겨가면서 정상 주기가 됐고 아무래도 이혁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안으로 기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그 말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아무래도 자기가 조교했으니까 조금 나을 거다라는 얘기고 얘보다는 오늘 노려야 될 마필이 8번 챔프 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다 뒤져 보니까 포화 18%요. 포화 18% 주로 해서 2번 게이트에서 전도경 기수가 1200m에서 스타트부터 속된 말로 들고 조져가지고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데 뭐가 그 약한 말이 외곽에 가서 붙어요. 붙는데도 붙었고 압박을 당했음에도 당했지만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어떤 걸음이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그때 땡스빈 뭐 이런 마필들이 다 같이 몰려 들어갔어요. 4마리 정도가. 그러니까 라스트는 없는 마필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떤 경주 전개라면은 얘가 지금 조교 때 보여준 그 컨디션은 지금까지 중에선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인데 요게 있어요. 이제 허리 질병이죠. 허리 요배통이 나오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어떤 임팩트한 그런 걸음은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어떤 순간 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팍 죽지도 않는 그냥 꾸준히 뛰는 그런 정도의 걸음을 지금 보여줬는데 요 정도 편성에서는 그 정도면은 좀 타이트하게만 붙여주면 좀 입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조교가 셌기 때문에 체중 체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안효리 기수의 52kg. 나머지 마필 없죠. 사계절, 뭐 선효, 자성군주 지금 컨디션 아니에요. 최고야도 천행을 가는데 고개가 높고 결국에는 이제 이 경주에는 포인트는 해가내입니다. 해가나를 축으로 갈 거냐, 뒤로 돌려가서 갈 거냐, 요게 관건인데 축으로 갔을 때는 조금 배당이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다른 말로 갔을 때는 좀 배당이 좀 나와줄 거다. 그게 이제 8번 챔프 하트냐, 급시우냐, 6번 급시우냐, 요걸 결정하는 게 요 경주는 좀 포인트 같아요. 자, 4경주였습니다. 제가 이 5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요 경주는 제가 그 두마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뭐 일단 골드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크리어 퍼스트가 아주 약한 맛빌이죠. 그다음에 샤인키는 공백기를 갖고 있고 크린업 시술도 역시 얘는 뒷다리 힘이 안 차서 뒷다리가 좀 후들거리는 게 아니라 앞다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뒤가 막 꼬여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원래 실전에서도 지그재그로 뛰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는 조교 때도 지그재그로 뛰어다녀요. 근데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빼지는 마십시오. 음마필은 빼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주마필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5번 나트랑입니다. 나트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전번이죠. 상우가 탔을 때, 그 전에 상우가 이겼을 때, 그 다음에 상우가 다음번에 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기권에 있지만 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편성이 얘한테 딱 어울려요. 어울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용두산이나
또 고개 높은 마필 뭐죠? 용두산을 말씀을 드렸고 또 뭐였었죠? 그러니까 고개가 높아도 동체의 어떤 힘이 유연성을 갖고 힘이 차면서 유연성이 생기면 그걸 밀어줘요. 고개가 높은 걸 밀어. 점도 운동을 안 해요. 점도 운동을 안 하는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상우가 늑발을 했죠. 늑발한 게 그날은 오히려 좋았었죠. 예, 뒤에서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올라왔는데 정상적인 출발을 하면 못 온다. 제가 그 다음 경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번에는 뭐 정상적인 출발을 하든 늑발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말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힘이 차면서 동체가 그 높은 고개의 높은 단점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뒤에 늑발해가지고 저 뒤에가 있거나 뭐 3대 변수만 아니면 여기서 좀 올 수 있는 마필이고, 근데 뒤가 없어요. 뒤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11번 이 블랙보이 두 마리 말씀을 드린다는데 하나는 나트랑이고 하나는 블랙보이트인데, 여러분들 문세현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해서 이 마필 세게 볼 필요 없어요. 절대 센 마필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인권이가 탔을 때 다 죽어봤지 않습니까? 다 당해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리고 문세현 기수가 아주 뭐 처음부터 다그쳐가지고 바짝 붙여가지고 라스트에서 어떤 있는 힘을 다 끌어냈는데, 일단 상대가 약했다는 거, 상대가 약했고 라스트에 어떤 그 기록이 안 나왔다는 거, 전체 기록이나 또 라스트 파롱 타임이나 다 안 좋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오늘 외곽에 밀려 있고 문세현 기수가 이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면 직전 상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의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 그러니까 하나는 되는 마필, 하나는 안 되는 마필, 안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마필, 이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뚜렷한 뒤가 없어요. 골드워시가 선행을 나서주면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좀 걸음이 좀 안 되고 마른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선행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를 조금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6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해 있는, 한 번만 더 갈게요. 분명히 뜁니다. 뛰는데 이 마필의 어떤 단점을 꼭 굳이 꼽으라면은 머리가 큰 거예요. 머리가 크다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연성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까 제가 챔프 아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챔프 아트, 안효리 기수의 챔프 아트랑 얘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누구죠? 전동현 기수가 몰고 따라가요. 몰고 따라가. 내측줄에. 근데 질 뿐이지 금화필한테 탄력이 조금 넘어서지 못하는 탄력일 뿐이지 주폭 좋죠. 리듬감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유승환 기수가 어떻게 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드렸었고, 얘가 지금 그 부상 수술까지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마필인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만 회복이 되면 여기서는 한 수 위의 능력이라고 저는 칩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랬죠.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입니다. 오늘이냐 다음번이냐. 근데 뭐 한번 오늘 딱 3차 오고 4차 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음번에 없어요. 뭐 지난주에 우리 이룰이랑 같은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거 뭐 힘에다님 뭐 오지나 말지 그러는데, 이미 가려고 준비한 걸 갖다가 뭐 승부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가다가 뒤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착순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또 의미가 없어졌죠.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경주 금태풍 나머지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경주에서 림팜도 지난번에 걸어왔죠. 뭐 금곡성, 뒤 벌리고 뛰는 마필, 최고 작은 마필. 대반격 선행을 못 가죠. 여기서는 못 가고. 제이백도 믿으면 안 되는 마필이죠. 이거 지난번에 그야말로 똥판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샤프 터치를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7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어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 나헨
남들이 알지 못할 때 조금 뽑아내야 어떤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한다거나 뭐 그 잠재력을 좀 뭐랄까 좀 10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팅이 좀 필요한 건데 이경주는 라헨너입니다. 라헨너인데 지난번에 왜 못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다 돼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컨디션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힘이 지금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날 이만큼이었었다면 또 이만큼 좋아지고 이만큼 좋아질 수 있는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갖고 지난번에 못 뛴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이면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만큼씩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 이경주에서는 라헨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두 번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 저쪽을 다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 마필을 타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조교 때 만져봤기 때문에 조금 믿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까칠한 공주 선행가인데 너무 작죠? 지난번에 상대가 약하고 케이킹 승군전인데 요 마필을 제가 어떤 그 판단을 못했어요. 말이 생김새만 보면은 뛰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집에 다이아 리빙이요? 이 마필하고 동반 승부를 하는데 매번 져요. 매번은 좀 그렇고 두 번인가 했는데 계속 여유가 없더라고요. 말이. 그게 어떤 그 마필의 단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아냈고 토우킹은 제가 지난번에 예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배가 제 배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막 뿔룩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날도 3착밖에 못 온 겁니다. 센 마필은 일렉트릭 크롬인데 최고가 작다 보니까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이제 그 부분만 좀 현장에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야 남들은 지금 다 능력이 나와 있지만 케이킹은 제가 모른다 그랬으니까 라헨너만큼은 뭔가 지금 변화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친 김에 이경주에서 선행도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까칠한 공주가 있긴 합니다만은 라헨너가 안쪽에 있고 또 행운머니도 안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짝부터 갈 수 있다. 선행을 못 가도 선위권에 갈 수가 있는데 앞에 가는 행운머니나 까칠한 공주가 그렇게 지구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세죠? 그레이삭스, 썬더라이트, 청담대로, 위즈 스피드, 최고머니요? 최고머니. 일단 인기권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인기권에 있는데 이 경주는 현장 컨디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레이삭스도 멀쩡하고 썬더라이트도 멀쩡하고 청담대로도 그렇고 제가 이 경주에는 우리가 이 자리가 공부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청담대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골격이 그러니까 뼈죠. 뼈가 얘는 굵직굵직해요. 굵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얘는 특히 이 관이 굵어요. 발목이죠. 사람으로 치면 이 손 팔뚝인데 이 팔뚝이 굵으면 오래 달릴 수는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오래 달릴 수는 있는데 어떤 그 스피드 이런 게 없어요. 지구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뛰어요. 여러분들 얘가 뛴 걸음을 한번 보세요. 계속 그만큼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애가 입상을 하려면 경주가 흐름이 느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어떤 말들이 앞에 가가지고 걸음이 무너지면 얘는 그냥 꾸준히 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그걸 이긴다고 해서 이게 취임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골격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입력을 해 두고 계시면 어느 경주에 가서도 그걸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 경주는 빠르니까 얘가 좀 불리하구나. 얘가 느리기 때문에 앞에서 쓴다거나 느리기 때문에 얘가 올 수 있겠구나. 그걸 대입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뭐 썬더라이트요, 그레이삭스, 뭐 그다음에 위즈 스피드인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하는 짓은 뛸 말이에요. 분명히 뛰는데 조금 성질이 더럽다. 뭐 저 마냥 좀 더러운 모양이에요. 아주 칼칼해요. 말이 칼칼해서 이 페로비치 기수가 매번 끌려다녀요. 말이 너무 뛰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제어를 해가지고 차분히 시키면 분명히 생김새가 있기 때문에 등치 좋죠. 490kg짜리 어두마이어돈의 혈통인데 발 쓰는 게 높질 않아요. 아주 뭐 다 좋습니다. 유연성도 있고 어두마이어돈의 혈통이 전부 다 이렇게 발을 조금 높이 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도비라 그러죠. 이렇게 팍팍 찍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가는 정도인데 좀 모르겠어요. 이 마필 왜 그런 상황에서 라스코티나 뭐 샤인 클로버 이런 마필들을 간신히 이기거나 졌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변화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가. 자, 아무튼 이 경주는 만약에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저는 그 흐름이 조금 얘한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청담대로한테는. 근데 나머지 다른 어떤 경주에 갔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300m고요. 검령, 레드우드, 또 이글삭스, 이렇게죠.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근데 하나씩 좀 뜯어보면 일단 검령은 메이세이 오페라 혈통이죠. 스타보니비, 메이세이 오페라, 또 그 다음에 49주에 뭐 제가 여러분들 매번 추천했다 실패하는 거 있었죠. 메이세이 오페라가 아마 이게 아직도 지금 정부 활동을 하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얘의 그 혈통을 갖고 있는 법, 이게 혈통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2년, 3년? 2년은 넘고 3년은 안 되고 제가 정말 혈통에 대해서 그 한 2,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경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혈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냥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그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죠? 뭐가 나오는데 하여튼간 메이세이 오페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타보니비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49조 뭐죠? 그것도 그렇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 검령도 그렇고 얘네가 갖고 있는 체형이 다 비슷해요. 물론 돌연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비슷해. 똑같다 그러면 안 되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그런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거기다가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생김새가 둔탁하다 보니까는 이 신장력 늘어나는 게 안 늘어나요. 그냥 힘으로만 뛰어요. 스타본이 힘으로 뛰죠. 모래 안 맞으니까 외곽으로 도니까. 그냥 검령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때 49조말 그게 뭐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은 메이세이 오페라의 혈통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글삭스입니다. 정말 그 대장금이랑 들어왔을 때가 아깝죠? 뭐 이미 지난 얘기고. 그다음에 송암강자랑 다시 입상을 했고. 자, 그다음에 왜 지난번에 1700을 뛰었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주가 없었나요? 그 제가 그때도 뭐 이글삭스가 좀 뻣뻣하기 때문에 거리 길면은 조금 약할 거다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나요?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글삭스가 지금 그 현종이가 입상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만큼 자꾸 좋아지고 있는 말이에요. 뭐 3살짜리니까 당연히 부상에서 지금 회복을 하면서 말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글삭스가 조금 강한 거 그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 레드우드입니다. 이 요배통 때문에 조금 그 조교를
여태까지 하던 것보다 조금 줄였어요. 승군전인데 57kg 부담 중량.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죠. 나머지 마필들이 없어요. 근데 이경주 자체가 이 검령이나 이글삭스나 레드우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핑크스타부터 시작해서 S클래스, 뭐 또 월드마크가 있는데, 누가 선행 선점을 하든 간에 오래 못 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월드마크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선행을 가서 해피투데이를 이겼습니다. 투데이를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선행을 못 나서니까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선행을 간다라는 겁니다. 죽기 살기죠. 뭐 여기서는 뭐 조정근 기수가 이게 선행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체구가 작고요. 제가 이미 이마필은 그 전에 데뷔전 때부터 데뷔전인가요? 두 번째였는데 그 문세영 기수 탈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 못 가면 안 되는 마필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조성균 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참 아직 들리는 소문에는 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죠. 부산을 다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확실히 할 수가 없고 아무튼 기본 능력에서는 검령이나 레드우드가 센데 컨디션은 이글삭스가 좋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나머지 마필들은 좀 그렇고 월드마크가 선행을 어떻게 나서느냐가 이경주는 포인트 같아요.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700m. 뭐 제가 그냥 10경주까지 그냥 얼추 왔습니다. 너무 경주 수가 많다 보니까 얼추 왔는데, 자, 이 경주가 조금 컨디션만 맞으면 한번 여러분들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주까지 1700m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인기 1위권이나 2위권 되는 이 초원 강타가 몇 번이죠? 4번 초원 강타가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컨디션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경주 공략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초원 강타의 컨디션입니다. 조교를 못했어요. 조교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페로비치 기수가 그런 건 아주 여우 같으니까 알 겁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일단 질 때 지더라도 인기마에 부응하는 그런 전개를 펼칠 텐데 답은 선행밖에 없죠. 근데 선행을 이 컨디션이면 뭐 쉽게 가도 그렇고 어렵게 가면 더 불리하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초원 강타가 컨디션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스터 마운틴이 지금 컨디션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경주를 좀 내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스터 마운틴이 뭐 조교를 뭐 못했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뭐 조금 조교 강도를 낮춘 건 있습니다. 예전에 박태종 기수가 조교했을 때 뭐 그럴 때보다는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마필 특징이 뭐예요? 점도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힘으로 뛰는 마필. 그래서 1400이나 1300 짧은 거리에서는 그 힘을 못 쓰는 거고, 그래서 장거리에서는 1700이나 1800에서는 뒷심을 보이는 게 뭐냐면 얘는 힘으로 뛰는 거죠. 몸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리듬감, 유연성으로 뛰는 게 아니고 몸으로 뛰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 상대는 라스트에서 무너지고 자기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이 더 무너지는. 그리고 또 빠른 경주에 보면 능력이 있거나 빠른 경주에 보면 사실은 뭐 간신히 뭐 착순권 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컨디션이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경주를 좀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일단 1번 그랑브리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얘가 축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초원 강타가 선행을 가버리면 얘는 선행을 못 가면 안 되죠.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안 된다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선행을 안 가면 불편한데 게이트가 1번이야. 뭐 믿어보는 거예요. 죽기 살기죠. 뭐 이런 경주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초원 강타가 나오기 전에 죽기 살기로 선행 한번 가달라는 얘기고 그게 실패했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는 마필이 누구예요? 11번 딕시 플로예요. 이 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은 초원 강타 12번 미스터 마운틴이에요. 이 두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아닌데 세 번째는 얘입니다. 세 번째는 얘가 가장 세죠. 셉니다.
일단 기본권에 있어야 되는 마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최대 복병마가 누구냐면, 자, 8번 너키아트입니다. 너키아트. 얘는 조금 기복이 있죠. 얘도 뻣뻣해요. 최고 작은 암말입니다. 한 440kg, 50kg 나가는 암말인데 잘만 참아주면 돼. 컨디션이 지금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1번 그랑블루나 4번 초원강타가 선행이면 흐름이 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딕시 플로이시나 또 누구죠? 미스터 마운틴도 다 인기권에 있지만 뒤에 있어요. 초원강타 하나만 앞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원강타가 선행을 이끈다면 라스트에서 좀 무너지기를 우린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랑블루가 선행을 못 갔을 때는 걔가 무너져주고 얘도 무너져주면 결국에는 가장 좋은 마필은 딕시 플로이십니다. 그 다음에 얘가 기회가 오는 거죠. 앞에서 1번, 4번 이런 것들이 무너져주면은 럭키아트에게도 좀 날라올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모르는 게, 뭐 이 마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10번 이 금순이 엄지입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이번에는 막 두들겨 패는데 사실은 어떤 그 뭐죠? 채찍발이 잘 안 받아요. 안 맥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마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스터 마운틴이나 뭐 용두산이나 이런 말들처럼 얘도 거리가 길면 힘으로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짧은 거리에서는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따라가다 힘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뒤에 있으면 오히려 날라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어디든 좀 껴놓고, 복승권에는 아니더라도 좀 껴놓고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는 당일 초원강타하고 미스터 마운틴의 컨디션 체크가 확실히 따라준 다음에 좀 공략을 해도 그러면 좀 폭이 좁혀지죠. 일단은 뭐 안전빵, 제가 말씀드린 안전빵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1700m입니다. 1200m고요. 죄송합니다. 12경주고요.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후리바람이 지금 이제 첫 거리 올라왔어요. 근데 아마 이런 거 같아. 이게 지금 김효섭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던 거, 참 김효섭 조교사가 좀 뭐랄까요, 좀 아쉬워한다랄까요. 지난번에 그랑프리 클린업 조이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마방에서 지금 금순이 엄지, 후리바람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꽃도 피기 전에 이제 김효섭 조교사가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자, 이 후리바람에 대해서 이제 그건 뭐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후리바람인데 이 발을 높이 써요. 발을 높이 쓰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문세영 기수가 지금 전담해서 지금 이마피를 타고 있는데 발이 높기 때문에 조교를 약하게 해요.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건 정상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마필의 어떤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발이 높은 마필 조교를 좀 약하게, 아주 길게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간간히 숙보도 해야죠. 이제 폐활량이 있기 때문에 폐를 한 번씩 터트려 줘야 되는데 아주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40kg짜리 말인데 과연 그게 통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숙제죠. 이마필이 과연 이 조교를 갖고도 뛰면은 정말 이거는 명마죠. 명마입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경주 자체가 뭐 빼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경주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간에 좀 자기 인기에 부응하는 능력은 분명히 보여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경주에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후반부에 좀 많은데 홍남불패입니다. 홍남불패. 얘도 마찬가지. 아까 그 오전에 나왔었네. 홍주도령. 예, 그 마필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조금 말이 그 뒤를 절어요. 저는데 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여파를 줄여주는 게 뭐예요? 힘한 배거든요. 힘한 배. 근데 유승환 기수는 충분히 저는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말이 없어요. 신기파랑이 여기 선행 가서 버티겠습니까? 뭐 북마들이 뭐 안으로 기대죠. 천년만년 이거 그렇죠. 교두보 고개 높은 마. 이 포모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용두산부터 시작해서 뭐 몸으로 밀어주는 마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는 높아요. 고개가 높으면은 당연히 점두 운동을 안 하겠죠. 점두 운동을 안 합니다. 근데 이 포모 미션 같은 경우는 고개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 약간 허우적대면서 써요. 발을 조금 높이 씁니다. 근데 그게 동체로 밀더라고요. 근데 아직 얘가 완벽하게 지금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거리를 늘려서 쓰는 것 같아요. 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뒤에서 한번 참아보겠다고. 근데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중간에 나와버리면 아웃이죠. 그 이마필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입상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요 마필은 어떻게 타는지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판단하시는 거고, 이경주 자체는 뭐 후리바람을 인정을 한다면 오늘 좀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홍남 불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브룩스 역시 고개 높죠. 그 다음에 북마들 말씀드렸고, 황금가속이요. 요게 좀 걸리긴 하는데 너무 보여준 게 없어요. 실전에서 말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현장에서 좋지 않으면 그래도 기본 능력은 좀 있어야 되겠죠. 예. 12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13경주입니다. 1200m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세마들 어떤 그 잠재력 가진 이세마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경주는 일단 뭐 여러 마필들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인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다른 마필, 뭐 자진몰이는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매니브레싱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얘는 답이 선행밖에 없어요. 매니브레싱. 지난번 거를 한번 들춰보셔야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좀 그냥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마리 말씀을 드리는 게 누구냐면 델타 K하고 골든 게이트입니다. 이경주 자체가 조금 능력 있는 말들이 많이, 잠재력 가진 말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 이 두 마필, 특히 이 골든 게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혈통이 샤프 휴머라 아직 그렇게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한 480kg 2살짜리 거세마인데 내일 나오나요? OK 연답?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말이 뭐 정말 뭐 하자가 없어요. 단지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쪽 발만 자주 쓴다라는 겁니다. 자주 쓰는데 또 뭐랑 그리핀? 그리핀하고 동반 스포를 할 때 보니까 오른발도 잘 쓰더라고요. 조금만 더 어떤 실전 경험이나 좀 힘이 차면은 상당히 많이 뛸 것 같아요. 많이 뛸 마필이고, 뭐 그 다음에가 이제 델타 K인데 마필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떤 성질로 뛰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왜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냐면 데뷔 전에는 선행을 갔어요. 선행 외곽으로 갔죠. 그 다음에는 지난번 경주에는 늪발을 하고 깡바닥에서 날라와요.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어디든지 끼워놓고 공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동하 기수가 조교를 해서 조정국,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선행과 취입.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마지막 하롱 타임이 13초가 넘어가죠. 근데 취입을 했을 때는 12초대를 끊어요. 12초 후반대를 끄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두 번을 뛴 거 갖고는 이 마필이 뭘로 뛰는지 지금 제가 확실하게 어떤 판단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갖고 있는 거는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근성입니다. 근성. 상당히 칼칼해요. 자기가 조교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골든 게이트하고 델타 K를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배팅해가지고 6방, 7방 이렇게 하면 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을 위해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 게이트하고 델타 K입니다. 13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4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말이름 주얼리 파크, 주얼리 파티, 뭐 주얼리 모시기 너무 많아요. 이 주얼리 파크가 저는 이 10조의 누구죠? 정우익 조교사가 갖고 있는 주얼리
파티요? 이거 지금 주얼리 파크가 지금 말이 컨디션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주얼리 파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상을 제가 한 것 같고요. 일단 샤이닝 가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경주마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샤이닝 가이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역으로 조교를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마 약간의 어떤 악벽?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벽이 이제 어떤 좀 근성이나 이런 걸로 또 발전이 되면 상당히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악벽이 실전에서 나오면 오히려 이제 그 악벽을 고치지 못하면은 완전히 이제 뭐 하락세로 가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 능력, 부상에서 살을 회복하면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세요. 자, 그 다음에 금화 레피드입니다. 요즘에 이강석 기수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강석 기수가 탔던 위너레드랑 같이 입상했을 때, 그때도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거리 경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라켓이라는 마필 이겼기 때문에 워낙 그날 셌죠. 테마 등극하고 위너레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테마 등극이 말이 컨디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금화 레피드를 못 믿었던 게 뭐냐면, 말이 뭔가 장점이 없었어요. 장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말이 뭐야?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지? 그냥 좀 맥이 없어요. 말이 좀 조교가 강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지나가도 뭐 말이 뛰려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좀 이렇게 조교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 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은 물론 기본 능력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영광의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지금 내일 나오는 OK 연답하고 동반 승부를 했는데 얘가 져요. 선행마가 직선에서 진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또 선행을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얼리 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호위무사 빠른 마필 스노우 카리스마 뭐 태양왕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안쪽에 바깥쪽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개상 불리하고 그럼 남는 마필 누구예요? 그레이 카이저예요. 그레이 카이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마필은 몸으로 밀어주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동체로 뛰는 마필이에요. 동체에 비해서 500km 나가죠. 500km, 예, 500km 나갑니다. 500km 나가는데 동체는 상당히 잘생겼는데 목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오면 꼭 결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00km짜리 말이 결정력이 없다. 그럼 이거 어딘가 하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 하자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목이 짧다 보니까 신장력이 안 나와요. 월요일 날도 뭐랑 좀 하이군인가요? 뭐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라스트에서 한 20m 쳐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얘도 뭐 순발력도 있고요. 금화 레피드나 영광의 그날이 지금 컨디션이 아니라면 어부지리 입상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카이저만 조금 회색마라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컨디션 체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조스트림이 10번 뛰어서 8번 우승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마필이죠. 8번을 우승을 한다는 자체가. 그 다음에 한 번 3차 왔는데 그게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안 갔을 때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었죠. 그 당시에 문세영 기수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문세영 기수가 선행으로 이기고 나서 이제 따라갈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스타트 나오면서 추진을 안 하고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집니다. 지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선행을 가요. 얘는 답이 선행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행을 못 가면 이 마필은 안 된다. 왜? 하자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런 하자가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올웨이즈 그레이하고 얘하고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죠. 여기서는 문세영 기수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이 선행밖에 없는데 여기서 올웨이즈 위너가 빨라요. 빠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고조스 드림하고 올웨이즈 위너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두 마리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올웨이즈 위너가 원래 순발력은 더 빨라요. 이 고저스트림은 스타트는 그 단점 때문에 스타트는 올웨이즈 위너보다 진짜 한 반의 반 박자 늦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막 힘으로 막 바다바닥 뛰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두 마필이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좋은 마필이 누구야? 이제 충분히 그 누구죠? 페로비치 기수가 알 거라고요. 아오스카이케. 이거 성질이 더러워서 못 뛰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윤승할 때 보세요. 조교 때도 너무 끌어요. 말이 그 페로비치 기수가 제어를 못할 정도로 말이 뛰려고 합니다. 근데 걔가 고개도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체형이에요. 체형에서 오는 그 자기 능력, 거기다가 어떤 단점, 뭐 고개가 높다거나 뒤가 뭐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얘네 둘이 싸우면 얘는 그만큼 쉽게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개가 높아도 쉽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무너져 줄 거예요. 싸우면. 안 싸우면은 뭐 아니죠. 그럼 얘네 둘이 무너져 주면은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누구예요? 고저스 야우스카이케스는 물론 바깥으로 돌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누구예요? 네, 선봉입니다. 선봉. 젠터너리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곽으로만 타는 마필이죠. 쟤는 근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2번, 6번 사이에 4번이기 때문에 어차피 2번, 6번 뒤에밖에 있어요. 물론 이제 김기배 기수가 알면 바깥으로 빼겠지만은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죠. 물론 거기 야오스카이까지 3마리가 외곽으로 돌을 테고 그렇다면 모래 맞고 뛸 수 있는 마필은 선봉밖에 없어요. 선봉. 선봉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회복한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 회복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뭐 기록은 좋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주 자체는 뭡니까? 고저스트림하고 올웨이즈 위너가 얼만큼 싸우느냐가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또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5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4일 2016년도 마지막 경마일인 12월 2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좀 많은 관계로 오늘은 짧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